주택법 13페이지의 용어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용어정의 하다 말았죠. 13페이지에 있는 왼쪽 하단부에 있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 다음번 용어입니다. 항상 주택법은 용어정의에서 2개, 3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그 밑에 가운데쯤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 친화형 주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이지 건강 친환경이 아니다. 그리고 건강 친화형이지 거기 어딥니까 친환경이 아니죠. 건강 친환경이 아닙니다. 용어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건강한 친화형이다. 라는 부분 하시고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은 보시면 에너지 사용량 절감, 이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요거 배출량 저감한다. 이 용어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는 즉 30호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다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 친화형 주택이죠. 요건 뜨면 실내 공기 오염물질,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킨다. 이런 문장을 기억하시고 500세대 이상일 때는 건강 친화형으로 주택으로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십니다. 자, 준주택 아시죠?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처럼 쓰고 있는 형태의 건축물들 많습니다. 총 4가지가 있죠.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들 많죠. 각종 어떤 양로시설부터 해서 많지만 그다 제외하고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이죠. 이것만 말합니다. 그다음에 오피스텔 말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 요 4가지가 바로 준주택이다. 간단하지만 시험에 다소 드는 상이죠. 그럼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주택단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죠. 주택들 건설할 것이고 각종 어떤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일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계획 속에 보니까 이 단지 대지를 관통하는 어떠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 때문에 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로 구분되는 시설들이 있죠. 그래서 많이 있지만 딴 건 필요 없고 일반 도로 그 넓이가 20m 폭 이상이 될 때, 그 다음에 도시, 군, 계획 예정도로 있습니다. 58m 이상이 될 때 단지가 구분된다. 단지의 구분 시설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공구도죠. 공구는 하나의 단지입니다. 단지 규모가 큰 어떤 규모의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한 번에 동시에 분양했을 때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때 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마다 1000세대, 2000세대 계획을 세웠다. 근데 한 번에 동시에 건설하지 않고 요쪽 공구를 먼저 건설해보고 분양을 쳐보고 잘 되면 또 뒤에 공구해보고 잘 되면 또 뒤에 한다. 순차적으로 건설을 해서 마지막에 다 입주하면 전체 한 개 단지로 인증이 됩니다. 하지만 공사의 순서를 좀 순서 있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공구를 나누어서 사업하게 합니다. 위에 주택 단지는 역시 한 개 사업이지만 이 사업지를 관통하는 시설 때문에 단지가 실턴, 조턴, 1단지, 2단지 등으로 구분되지만 밑에는 순서 있게 공사하지만 전부 다 한 개 단지로 봅니다. 자, 조건이 있죠. 이 한 공구를 나눌 때 최소한 이쪽에 300세대 이상 되는 크기일 때 공구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최소한 2개 공구를 나눌 때 600세대 이상은 되어야 300 이상을 쪼갤 수 있겠죠. 이것도 아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 공구 사이에 요 사이에 경계 구분은 해야 됩니다. 단지 내 화단, 도로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폭이 6m 폭 이상 되는 어떤 시설도서 공구 사이에 구분하라 합니다. 이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는 표현되죠. 착공신고와 사용검사. 착공신고할 때 보통 분양을 칩니다. 사용검사, 입주의 순서죠. 그래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 공급을 순차적으로 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간선시설. 주택단지를 건설하면 단지 안에 중요한 기간시설들이 있습니다. 기간시설들. 그래서 보시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수도, 통신, 지역난방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설치해야만 단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가 됐다 해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동종 기간시설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만이 그 시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기간 시설들 그 사이사이에 여기 연결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간선시설인데 단지 밖에 입구까지 딱 붙인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은 하지만 또 위험성이 있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까통지, 요 가스통신지역난방, 까통지는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도 간선시설에 해당된다. 요 문구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공택지 있죠. 공공택지.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공동주택 건설용지입니다.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공동주택 건설용지다. 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공공택지를 만드는 이 공공사업은 무엇이냐?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지만 그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 우리가 강제로 뺏는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방식을 취할 때는요, 싸게 뺏어오니까 남을 위한 택지, 공공택지를 만들 업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은 환지 방식이랍니다. 토지 교환 방식인데 그것이 평면한지도 있고 건물로 주는 입피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 방식은요, 주로 100%다 조합이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환지 방식은 이미 환지할 때 상당수 토지 반 이상을 떼어줍니다. 떼어줘서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부분이 할당이 되어서 떼어나가는데 또다시 자기 땅 일부에 대해서 남을 위한 택지 만든다. 아주 거부합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 부르는 사업들, 수용, 사용, 뺏는 사업은 싸게 후리치니까 남을 위한 땅을 만들라. 근데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 방식인데 반 이상은 떼어줍니다. 떼어주기 때문에 그 떼어준 땅에서 알아서 해야지 따로 무슨 공공택지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반항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지자 붙는 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수용, 사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경제자유개발 사업 또는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임대주택권 촉진지구 등의 사업을 할 때 수용 방식은 포함이 되어도 환지 방식은 제외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죠. 그것은 말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또 대도시급에서 세우는 계획인데, 그런데 이 계획은요, 정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과밀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비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만약에 수직 증축이다 이런 말 나오면 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대비하기 위한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른편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 나옵니다. 리모델링. 자, 목적이 또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목적이 뭐냐? 자산 가치의 정식 아닙니다. 투기 아닙니다. 아니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다음에 행위를 말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보면 대수선한다. 이미 배웠죠? 규모 안 커지는 대수선. 또 보시면 규모 약간 커지는 정축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 할 때는 보시면 이걸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은데 대수선 하거나 또는요, 일부 정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축이 건축법에서 포함이 되었죠. 하지만 주택법은 개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축까지 끝이죠. 그래서 대수선하거나 다음에 조건을 가지고 정축하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자, 일단은요, 대수선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10년 경과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검사 입주한 날부터. 그 정축은요, 최소한 15년이 필요하다. 대수선 10년, 정축 15년 알아두시고, 정축할 때 무한정 크게 펼칠 수는 없어요. 정축할 때 규모 제한 받습니다. 원래 있던 종전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30%까지만 정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중소형 평수일 때는 40%까지의 정축이 가능하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있죠. 각종 어떤 주민 공동시설들, 요것도 별도로 정축할 수 있어. 하지만 요것들은요, 분양을 위한 목적이면 안 됩니다. 분양 상가는 만들지 못해 그냥 순수하게 주민들의 봉해시설들 정축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보시면, 자, 정축할 때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정축만 하면 해당 그 종전 세대에 살던 분들이 건축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보시면
외부 일반인한테 분양할 집을 더 지어서 그걸 분양을 해가지고 그 대금 가지고 자기들 정축 비용 등에 이 땜빵을 하면 비용을 좀 작게 들이고 집을 고치면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식의 반사적인 효과를 많이 도모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대수의 증가인데 뭐 1000세대가 또 뭐 1800세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축할 때 보시면 정축할 수 있는 면적 있죠. 30% 40% 요거는 포기해야 돼. 상당 부분 또는 일부분 포기하고 요 정축할 수 있는 규모 범위 안에서 종전 세대수를 더 늘려가지고 이걸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기존 주택 세대수의 15%까지 범위 내에서만 세대수의 증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분양 뺄 수의 증가를 1000세대 같으면 1150세대 이렇게만 딱 한정을 지어서 하게 합니다. 자, 또 그냥 있는 상태에서 수평으로 정축하면 안전하게 정축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가 빽빽해집니다. 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종전 건물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올린다. 수직 정축하면 그 간격을 활용하면서 더욱더 쾌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수직 정축형이 가능한데 이것도 뭐 10개 층 이렇게 올리면요 건물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합니다. 자, 구조 안전을 위해서 종전에 있던 요 종전 아파트가 15층까지 이하일 때는 14층 이하일 때는요 2개 층만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종전건물이 뭐 18층, 2층 등의 15층 이상이다 하면 3개 층까지 수직 정축할 수 있다. 또 수직 정축하려면 신축 당시의 건축물의 구조도 이것이 보유 확보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전제 깔고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해준다. 기본 총칙입니다. 그런데 용어 정의 이고요. 또 뒤에 가시면 리모델링 할 때의 조합 설립 등이 나올 것이고 또 저 뒤에 가시면 리모델링 공사하는 행위 절차 일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파트도 참 시험에 잘 뜨니까 여기 보시는 이 한 페이지가 또 시험에 항상 한 개, 2개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금방 설명되어진 부분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번 시간 마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주택 건설 하는 사업 일체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